오늘 오후 경기 화성시 한 야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. 조종사가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공군 출신으로서 이런 소식을 또 듣게 되면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전에도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에 정말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.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. F5E 모델이라는데, 저는 사실 이 비행단에 갈 수 있는 특기도 아니었고 정비사였지만 기체 정비 특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또 비슷한 상황들이 다른 특기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 어쨌든 이제 전역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, 전역하기 이전부터 F5 전투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제 도태가 시급하다,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별명이 있었죠. 똥파이브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?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좀 별로 안 좋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결국에 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조종사의 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구한테나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,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, 전투기가 또 이렇게 야산에 추락을 했는데 몸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장치를 하고 있을 텐데, 이 추락을 하면서 바닥에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쏠린단 말이에요, 앞으로. 그래가지고 이 벨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분리가 됐다,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참 전투기 사고가 굉장히 처참하다, 그런 거를 또 느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 방공포병에서 정비사로 근무를 했었는데, 여기서도 책임 소재,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, 이번에 이 전투기 추락 사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 조사를 하겠죠. 이륙 직후에 엔진에 화재가 있었다고 그랬나요?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,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. 내가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. 근데 좀 예상을 해보면 기체 정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,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러면은 그 정비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, 그럼 정비사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전투기 조종은 이제 장교가 하고, 정비는 정비 대장도 있고 정비 중대장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, 또 이제 부사관들이 그 정비 실무자로서 그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. 감독관도 있을 것이고.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. 정말 정확한 그 원인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오겠지만, 또 나와야 하지만 정비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잘못을 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.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, 그러니까 이미 노후화가 돼서 지금 당장 고철로 팔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장비를, 진짜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노력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려가지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이 정비사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. 우리 공군의 그 정비사로 계시는 모든 그 간부 장병 여러분들의 노력, 열정, 기술력,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80년대부터 사용했던 거라고 하는데, 40년, 50년이 다 되는 장비를 2020년대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유지시켜온 것은 조종사들의 그 기술력도 있겠지만, 이 정비사들, 기체 정비사들이 정비를 하고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노력이 어떤 이러한 이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물거품이 돼버린 그런 거라면은 안타까운 거죠. 저도 이제 방공포병에서 무기 정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거리 유도 무기, 지금은 없습니다. 도태가 돼가지고
그때 이제 호크 무기 체계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도탄을 뭐 분해 조립도 하고 발사대 정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. 두려움이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정비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연간 정비할 때 포대에 출장을 가가지고 그 포대에 있는 발사대를 정밀하게 점검을 하는데 연간 정비니까 연간 정비 때는 모든 그 점검 사항을 다 하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은 그 용어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역시 그 피처라고 하는 것을 발사대 유도탄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유도탄 대신에 그거를 올려가지고 그 정밀하게 이 간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. 이건 뭐냐면 유도탄 발사대가 있는데 그 유도탄이 통제소에서 파이어를 누르게 되면은 미사일이 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파이어를 누르기 전까지는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. 걸쇠, 레치가 되어 있는데 이 레치 장치가 메커니즘이 좀 복잡해요. 안에 뭐 지금은 거의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천궁인가요? 천궁으로 이제 대체가 돼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뭐 사실 그거는 그거를 건들 일이 없지 않을까. 왜냐면은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흔들리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도탄 낙탄에 대한 고려는 없어도 된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그 장비를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. 근데 어쨌든 이제 호크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그 유도탄 낙탄이 되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레치가 미사일이 발사가 될 때 화염에 의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레치를 이렇게 풀고 이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레치가 너무 세게 잠겨 있거나 혹은 너무 약하게 잠겨 있을 때 세게 잠겨 있을 때는 그 압력에 의해서도 이게 이륙하지 못하게끔 저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너무 약하게 잠겨 있으면은 그 발사대가 회전할 때 낙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저도 연간 정비 때 그 심을 다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그 간격이 약간씩 변해요. 그래가지고 조정을 해주는데 뭐 그러다가 메커니즘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 유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거를 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업무 유공을 했다. 그래서 뭐 포상 추천까지 들어왔었는데 제가 뭐 필요 없다고는 했습니다. 뭐 상점이 이미 다 차 있었고 또 후배들한테 상을 나눠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갖고 저는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. 유도탄 방공포병에서도 그러니까 직접 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낙탄이라는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낙탄이 되거나 그랬으면은 이거는 포대 정비사뿐만이 아니고 정비대 정비사도 큰 책임을 질 수가 있었다. 그 연간 정비 때 그거를 했는데 낙탄이 돼버리면은 연간 정비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. 연간 예방 정비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 그 실무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또 책임도 크고 그러한 것들이 군인이 부담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게 군용 장비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추락이 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전 국민 국가적으로 관심 사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뭐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. 나의 이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. 조심한다 하더라도 또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져요. 이게 참 어렵습니다.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.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참 무난하게 그렇게 군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또 느껴지게 됩니다. 어쨌든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겠죠. 예, 안타깝게 30대라고 하니까 저보다는 더 짧은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군인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
추운 겨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. 힘내세요. 병사들은 곧 전역할 날이 올 것이고 또 이제 간부님들도 이제 가족들 얼굴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일찍이 이제 전역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군대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